볼게요. 소방 조직에서는 소방의 개념이 나오죠. 그런데 이 소방의 개념은 관계법규에서는 소방기본법의 목적입니다. 소방의 의의가 소방기본법의 목적이다. 자, 이거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재정 공포를 해야 됩니다. 2003년 5월에 소방기본법이 재정 공포됐습니다. 자, 이제 그 소방기본법에서의 목적이 바로 소방의 의예요. 소방이란 단어를 잘 보세요.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고, 이렇게 화재, 경계, 진압하고. 두 번째, 화재, 재난재, 그만큼 위급한 상황에서의 무슨 활동을 통하여? 구조, 구급 활동을 통하여. 이렇게 활동을 통하여. 이렇게. 자, 이제 목적을 이루어야 됩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느냐?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이렇게요. 보호함으로써. 자,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 나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거죠. 한 번 더. 공공의 안녕, 이건 반드시 배워놔야 됩니다. 질서 유지, 그리고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그런데 이게 면접에서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작년 면접에서 출제가 됐으니까 이제 지역마다 면접은 동일한 내용이 아닙니다. 다 차등이 있어요. 어떤 때는 전국 면접을 많이 질문하는 시도가 있고, 어떤 때는 기본적인 어떤 신변의 사항을 많이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 데도 있고, 이제 지역마다 다 천차만별입니다. 다르다는 걸 꼭 명심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소방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소방기본법의 목적에 관해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나왔거든. 그런데 똑같이 외워서 지문에 있는 걸 똑같이 외워서 이렇게 표현한다. 쉬울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거의 어렵습니다. 아나운서들도 대본이 나오면 대본 그대로 똑같이 외워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메인 내용에 자기의 위트가 들어가서 이제 전체를 다 매끄럽게 연기를 가는 거예요. 우리 연기자들 쪽대본이라고 그러죠. 지금 촬영 들어갔는데 몇 시간 전에 바로 대본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다 외워칠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대본의 메인 내용을 중심으로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위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순발 재치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이해되죠? 우리도 한번 잘 보세요. 이걸 똑같이 외워서 가서 면접관 앞에서 표현하려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얘집니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망한 겁니다. 그냥 외워서 가는 건 망한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다 보니까 키워드가 살아난다고요. 그 키워드를 연결만 시켜주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 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걸 1시간 전에 외워서 나에게 발표해 보세요. 분위기 만들어주고 소방의 기본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설명해 보세요 라고 했을 때 그걸 쫙 읊어낼 수 있을까요? 잘 안 돼요. 생각보다. 면접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앞에만 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외우려 하지 말고 키워드를 잡아라. 그게 문제를 푸는 핵심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활동을 통하여 기억이 안 나오면 이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냥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래도 된단 말이에요. 이해됐죠? 이게 면접의 기본 테크닉이고,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야. 그러면 여기서 키워드가 뭐냐? 화재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이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까지 다 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무엇부터 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구조, 구급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화재 예방, 경계, 진압을 통해서 소방의 목적을 이루려 했습니다. 이와 같은 임무를 이렇게 나눈 거예요. 기본적 임무였다. 그 후에 경제적으로 부흥을 이루고
돈이 축적이 되면서 부족급급 활동까지 병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파생된 임무다. 파생적 임무 또는 뭐라고 하냐면 추가된 임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슨 임무다? 추가된 임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기본적 임무는 정부의 기능 중에서 무슨 기능이냐? 정부의 기능입니다. 파생적 임무도 정부의 기능 중에서 무슨 기능이냐? 생각을 해보자. 정부의 기능 중에 화재를 진압하면 화염이 여전히 확산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이 혼란하죠. 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주변이 자기 재산을 빼내느라고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구경꾼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진압을 해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준다? 질서를 유지하게 만들어줘. 그래서 이제 무슨 기능이라고 하냐면 정부의 기능 중에 질서 기능이라고 합니다. 질서 기능 중에서도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니까 이건 무슨 기능이다? 보완 기능이다 라고 이렇게 해줘. 그 다음 구조구급 활동을 통하여 소방의 목적을 이루는 것은 구조구급은 정부의 비권력적 직접 서비스 기능, 찾아가는 기능이야. 서비스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필요에 의해서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이건 뭐라고 하냐면 봉사 기능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기능 중에서도 무슨 기능이다? 봉사 기능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화재 예방 경계 진압을 통해서 소방의 목적을 이루는 것은 예방 경계 진압, 경계 진압이니까 진압을 통해 들여다보면 질서를 유지시켜주고 그리고 보안 기능이구나 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그 다음 구조구급 활동을 통해 소방의 목적을 이루는 것은 구조구급이야. 봉사 기능이란 말이야. 이렇게요. 그러면 출제가 될 때 이걸 그대로 다 1, 2, 3, 4에 넣어서 소방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골라라. 화재 예방 경계 진압, 구조구급 활동 이렇게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복리 등 이렇게 잘라서 그냥 넣어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정부의 기능 중에 기본적 임무는 봉사 기능이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게 가장 첫 번째 출제하는 방식이야. 전체 내용을 이제 하나로 묶어서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소방의 목적에서 두 번째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렇게 소방의 업무 범위가 완벽하게 형성이 된 게 아니에요. 점점 발전되면서 형성이 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소방의 시대별 소방의 업무 범위라고 합니다. 그거를 이렇게 시대별 소방의 업무 범위다. 소방의 업무 범위가 시대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세요. 이 부분은 공부가 쉽냐 어렵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인데 우리 소방 직렬에서는 숫자와 단어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같이 나오면. 보세요. 연도를 보니까 1950년대 이전과 이전. 두 번째는 19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초반이다. 미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연도를 외우라 그러면 미쳐가는 거예요. 그리고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후반부터 정확하게 연도를 나눌 수 없으니까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 그리고 1983년도부터다.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1983년도부터다. 그리고 현재. 그냥 연도로만 외우면 잘 안 외워져요. 그리고 다음에도 기억이 잘 안 난단 말이에요. 이걸 다시 한번 뜯어보자. 돈이 있어야 소방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950년대 이전 어떤 시대인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광복이 언제였죠? 1945년 8월 15일이지. 일제강점기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자원을 다 수탈당했어요. 그리고 전쟁이 발생합니다. 1950년 6월 25일에 전쟁이 발생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쟁 이전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1950년 6월 25일 남침이 시작됐잖아요. 전쟁의 시기는 끄고 막아야 될 대상이 된 물건이 없어요. 내 집, 이 집, 저 집 다 피난 왔다 갔다 여러 번 했죠. 그리고 전쟁의 폭격으로 재산이 거의 상실이 됐습니다.
소방 기능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때는 돈이 없어요, 결정적으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소방의 업무 범위가, 잘 보세요, 화재의 경계 진압에 불과했습니다. 예방이란 개념도 없어요. 돈이 없다니까요. 그냥 저기 불났어? 그럼 가서 진압하는 정도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가장 원초적인 소방의 기능이었다. 그런데 여기 잘 보면 50년대 초반 중반이 어딘가 사라져 버렸죠. 전쟁의 기간이 몇 년이었어요? 4년이었잖아요. 전쟁이 끝나고 폐허가 돼 있으니까 일정 부분 복구가 될 때까지는 소방의 기능이 원활히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 초반, 중반, 초반은 전쟁 시기, 중반은 복구되는 시기. 그럼 제대로 소방 기능이 회복이 되려면 50년대 후반이란 말이야. 19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초반이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연합국에서 무엇을 주죠? 원조를 주죠, 원조를. 왜? 폐허가 됐어.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원조를 한단 말이야. 그래, 먹고 살아. 그리고 기간 산업 조금 발전시켜. 그 대신 공짜는 아니죠. 줄 테니 발전시켜서 이자 따박따박 잘 줘라. 이자도 세게 부르겠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에서 이라크전 벌인 다음에 우리도 파병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수혜로 경제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발주를 받잖아요. 절대 공짜는 없습니다. 이해되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때 엄청난 원조를 받으면서 화재의 경계 진압뿐만 아니고 화재 그리고 풍수해, 설해까지 이것저것 다 해보는 겁니다. 화재, 풍수해, 설해의 드디어 이제 예방이란 개념도 도입이 돼요. 예방이란 개념도 도입이 되고 경계, 진압 및 방어까지도 이렇게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무슨 국가라고 그래요? 법치국가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모든 행정행위는, 공무원이 하는 모든 행위는 법으로 다 규정해 놔야 돼요. 법치국가다. 그래서 이 행위를 하려면 무조건 법으로 제정 공포를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법을 제정 공포하죠. 1950년대 후반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1958년에 무슨 법을 제정한다? 소방법을 제정해요. 이 소방법의 업무 범위가 뭐다? 화재, 풍수해, 설해의 예방, 경계, 진압 및 방어입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얘는 이 1958년에 제정 공포한 소방법에서 이 소방의 업무 범위는 풍수해, 설해의 방어를 포함하고 있다, 삭제시켰다, 업무 범위에 포함을 시켰다. 다시 말해 소방법에서 제정 공포하고 있는 소방의 업무 범위는 이걸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화재, 풍수해, 설해, 예방, 경계, 진압 및 방어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원조를 받아서 열심히 재건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지만 받으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뭐예요? 의식주예요, 의식주. 기간산업 발전시키는 것보다는 일단 먹어야 생존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금방 돈이 바닥이 납니다. 그러니까 돈이 바닥이 나서 안 되겠다. 허리띠를 졸라매자. 그게 이 시기예요. 196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 70년대 새마을운동이라고 들어봤죠. 하도 못 사니까. 새마을운동. 이게 여러분들 잘 모를 거예요. 새마을운동이 뭐냐면 지금처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지 않아요. 마을 단위로 일요일 날만 되면 남녀노소 모두 할 것 없이 다 나와서 도랑 하천을 다 정비하고, 이해되죠? 마을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같이 공동으로 다 해야 돼. 몸이 아파도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자유를 이렇게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야. 마을 단위로도 하자 그러면 다 해야 돼. 안 하면 역적의 분위기인 거야. 이해되죠? 그게 새마을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언정 명과 암이 있으니까 권익을 굉장히 많이 침해당했던, 인권을 굉장히 많이 침해당했던 시기예요. 자, 그러면 1958년에 풍수해설의 방어를 했고, 그 다음 이제 1960년대 후반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돼. 이제 원조금 많이 떨어지고 제대로 이제 사용을 못하니까 기간 산업을 제대로 발전 못 시켜요.
그래서 한다는 게 불필요한 건 빼자. 풍수의 설의 방어를 빼면 뭐가 되죠?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방, 경계, 진압. 잘 들여다보세요. 여기에서 출제가 되면 얘를 다 주로 답을 1번으로 만드는 이유가 1950년대 후반부터 19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초반이에요. 60년대 초반. 미안합니다. 그럼 1950년대 후반에 재정공판 58년의 소방법에는 풍수의 설의 방어를 포함이다, 삭제다, 포함이다. 이걸 삭제라고 이렇게 바꿔낸단 말이야. 그럼 삭제는 틀려요. 삭제를 시켜봅시다. 이걸 삭제시키면 뭐가 나오죠?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이잖아요. 이 시기에 소방법 개정을 통해서 소방의 업무 범위가 풍수의 설의 방어를 어떻게 했다? 삭제시킨 시기는 이 시기야. 소방법은 풍수의 설의 방어를 포함합니다. 그 다음 다시 1983년부터 현재는 경제 부흥을 이룬 겁니다. 그리고 88년에 올림픽까지 개최를 하게 되잖아요. 자신감이 생긴 거야. 우리 돈도 벌었다. 더 벌어보자. 이미지 좀 바꾸고 또 수주 좀 더 발주 많이 받아서 우리 경제를 더 부흥시키자. 그러려면 세계인의 이목을 좀 집중시킬 필요가 있어요.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여기 대한민국이 있어. 이걸 알려야 돼. 그래서 올림픽을 개최하게 되죠. 그게 1988년이잖아요. 자, 이제 1983년도부터는 경제 부흥을 이뤘기 때문에 한번 잘 들어보세요.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에 무슨 업무까지 병행을 했다? 구조, 구급 활동까지 이렇게 병행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요. 소방학개론이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연도와 내용이 같이 나오는 건 소방학개론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냥 단어의 의미만 알면 되고 그 구분하는 방법이 줄을 이루고 있는데 이렇게 내용을 출제가 되고 이렇게 내용을 공부해야 되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 연도를 외울 때 정답은 이게 키워드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정답을 만든 1순위는 바로 이겁니다. 19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초반은 무슨 법을 제정 공포했다? 요거 1958년에 무슨 법? 소방법을 제정 공포했고 소방의 업무 범위를 이렇게 외우면 되죠. 화재, 풍수의 설의 예방, 경계, 진압 및 방어다 이렇게 해요. 이해되죠? 이게 소방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런 정도를 내가 공부할 정도가 된다. 머리에서 정리가 된다 그러면 소방학교는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연도가 가장 어려우니까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내용만 한번 보세요. 내용만 보면 아주 간단하죠. 화재의 경계 진압에서 얘를 빼면 예방 경계 진압이고 예방 경계 진압의 구조 구급이잖아. 그럼 얘가 어렵다는 거 알 수 있죠. 얘를 먼저 외워야 돼요. 무조건 시대별 소방의 업무 범위는 1958년 후반부터 60년대 초반이고 그때의 업무 범위는 화재, 풍수의 설의 예방, 경계, 진압 및 뭐다? 방어 이렇게 외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을 규칙적으로 잡아주세요. 책으로 마무리 갑니다. 이제 책을 한번 가볼게요. 이게 이제 다 이렇게 내용이 연관되어 있죠. 갑니다. 2페이지 1 소방의 목적은 화재 예방, 경계, 진압 및 조치입니다. 하고 화재 재난재해 급박급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 활동을 밑줄 치세요. 통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 밑줄 칩니다. 함으로써 이 세 개는 반드시 외우세요.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공공의 안녕 동그라미, 질서 유지 동그라미, 복리 증진 동그라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 번 더.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복리 증진의 동그라미 칩니다.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 그 아래로 내려가면 소방의 임무가 나오죠. 기본적 임무와 파생적 임무가 이렇게 나오네요. 기본적 임무는 무엇을 통해 소방의 목적을 이루느냐? 한 번 더 밑줄 쳐볼게요. 1.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 밑줄 칩니다. 그리고 끝에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복리 증진을 이룬다. 그 다음 2. 정부의 기능에 밑줄 치세요. 화재를 진압해 주니까 이제 불안을 잠재워 줍니다. 질서 기능이구나. 질서 기능 중에서도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거니까 무슨 기능이다? 보안 기능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파생적 임무는 1항 끝에, 1항 중간에 구조 구급 활동을 통하여 밑줄 칩니다. 우리 키워드를 계속 살려줘야 돼요. 구조 구급 활동을 통하여 밑줄 치고 궁극적인 목적인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겁니다. 그럼 정부의 기능, 4항 정부의 기능에 밑줄 치고 무슨 기능이다? 정부의 비권력적 직접 차단하는 직접 서비스 기능, 봉사 기능을 꼭 동그라미 치세요. 이때 조심하세요. 기본적 임무는 보안 기능이고 파생적 임무는 봉사 기능이다. 그놈이 교차되면 틀립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소방의 업무의 이 시대별 소방의 업무 범위는 연도를 먼저 봐요. 전쟁 발생 이전 1950년대 이전, 그리고 전쟁 시기와 복구되기 전은 다 빼야 돼요. 소방의 개념에서. 그러면서 19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초반, 6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 그리고 83년 이후 이렇게 끊임없이 읽어서 나도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흡수가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만 읽어주세요. 자, 이제 소방의 업무 범위를 보세요. 1950년대 이전은 돈이 없어요. 화재의 경계 진압에 밑줄 칩니다. 그리고 19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초반은 이 법으로 우리가 정부 수립이 언제인가요? 1948년에 정부를 수립했잖아요. 이승만 정권이 들어섰죠. 그리고 법치국가를 표방했으니까 법을 제정 공포해야 돼요. 그래서 나온 게 1958년에 무슨 법을 제정 공포한다? 소방법에 동그라미 칩니다. 이 소방법의 업무 범위를 밑줄 쳐요. 화재, 풍수해, 설해의 예방, 경계, 진압 및 방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풍수해, 설해의 방어를 어떻게 하고 있다? 포함하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6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은 허리띠를 졸라맸던 시기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것만 남겼다. 그게 뭐다? 풍수해, 설해의 방어를 빼고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에 밑줄 칩니다. 1983년도부터 현재까지는 이제 경제 부흥을 이뤘기 때문에 화재 예방, 경계, 진압에 밑줄 치고 구조 구급 활동까지 밑줄 치면 딱 들어맞아요. 이해됐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순함기, 이렇게 불편한 부분도 있다. 소방학계로는 이렇게 불편한 부분도 있다. 숫자와 단어를 같이 외워야 되는 불편한 부분도 있다. 그 다음 단순함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들여다볼게요. 단순함기는 소방의 이념을 지닌 물질과 상징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소방의 이념을 지닌 물질이 있고 그 물질의 상징성이 뭐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제 그 개념을 한번 잡아보자. 소방의 이념을 지닌 물질과 상징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그 물질을 먼저 찾아야 되고 상징성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소방의 이념을 지닌 물질은 첫 번째 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그 상징성은 4개가 될 거예요. 상징성은 4개가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불이에요. 그 상징성은 역시 또 4개가 될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 세 번째 태극이라는 게 있고요. 네 번째 월계수 월계입이라는 게 있는데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겁니다. 월계수 월계입 얘들은 크게 부여하지 않을 거예요. 그 대신 이렇게 물과 불의 상징성이 뭐냐, 소방의 이념 중에 그 상징성이 뭐냐라고 할 때는 어두문자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단어는 두문문자 또는 어두문자로 바꾸고 문장은 단어로 바꿔라. 문장 자체를 익히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똑같이 외운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아나운서마저도 그렇게 외우지 않아요. 똑같이. 그럼 외운 걸 갑자기 순간적으로 까먹으면 어떻게 돼? 끝난 거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철칙. 문장은 단어로 바꾸고 키워드를 찾으라는 얘기죠. 단어는 어두문자를 반드시 이용해라. 그리고 구구단처럼 무한 반복을 통해서 내 걸로 만들어라. 이게 철칙이에요. 그럼 물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외우냐? 유윤포필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이건 외우는 거예요. 유윤포필 이건 외워야 됩니다.
윤, 포, 필이다. 시험 보는 그날까지 무한 반복을 통해서 윤은 유연성을 말합니다. 윤, 윤리성을 말합니다. 포용성은 포용성을 말합니다. 필은 필수성을 말합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유윤, 포필. 유연성, 윤리성, 포용성, 필수성 이렇게. 두 번째, 불은 어떻게 외워라? 화, 창, 광, 정으로 외워라. 화, 창, 광, 정으로 외워라. 두문 문자를 이용해서 끊임없이 반복을 합니다. 나중에 기억이 날 때 두문 문자는요, 자기도 모르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지? 이건 누가 더 많이 반복했냐에 따라서 정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정도는 다 기억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유윤포필, 화창광정. 화, 화합성입니다. 창, 창의성이에요. 광, 광명성입니다. 정, 화창광정, 정의성이 이렇게 돼요. 물은 유윤포필, 불은 화창광정이다. 그럼 출제가 될 때 물이 지닌 소방의 이념의 상징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골라라. 유연성, 창의성, 필수성, 윤리성 이런 식으로 4개를 섞어내요. 그럼 어떻게 찾아내면 될까요? 앞자만을 딱 읽어내면 돼요. 유윤포필이라는 것 딱 창의성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래서 소방직렬에서는 이렇게 외워서 답을 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단어는 두문 문자를 반드시 이용해라. 그리고 무한반복을 통해서 그 두문 문자가 무슨 뜻인지는 자연히 알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 이제 또 하나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두문 문자를 통해서 반드시 암기가 돼야 된다. 이건 암기라고 합니다. 노력을 통해서 암기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은 지문 자체의 내용이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인지력을 키워라. 인지력은 많이 읽어줘야 돼요. 독서하듯이 읽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같이 병행을 해야 전체 개념을 다 잡을 수가 있다. 그리고 고득점을 가는 과정에는 이렇게 인지력을 통해 문제를 풀 수 있는 핵심 단어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도 한두 문제씩 존재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고득점으로 넘어가려면 전체 내용에 대한 인지력도 같이 키워져 있어야 된다. 그 인지력을 키우려면 읽어주기만 하면 돼요. 규칙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읽으면 나도 모르게 머리가 인지한다. 인지는 뭐냐면 한번 읊어봐 그러면 절대 읊어내지 못해요. 그런데 1, 2, 3, 4 내용을 보고 틀린 걸 골라봐 그러면 그거 고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걸 인지력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외워야 되는 것과 인지를 해줘야 되는 걸 나누어서 공부를 해라. 그러니까 규칙적인 반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고득점을 넘어가는 사람은 규칙적인 반복이 없으면 절대 고득점으로 넘어갈 수가 없다. 실수가 무조건 한두 문제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헷갈리거든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외워야 될 것과 그럼 이것들의 의미가 뭐냐? 이제 그거는 규칙적으로 많이 읽어둬야 돼요. 자, 이제 갑니다. 책을 한번 보세요. 소방의 이념을 지닌 물질과 상징성에서는 물 어떻게 하라고요? 유, 윤, 포, 필의 동그라미를 딱 치세요. 3페이지 맨 아래 물은 유, 윤, 포, 필을 동그라미 칩니다. 유는 유연성, 유는 윤리성, 포는 포용성, 필은 필수성이 됩니다. 유는요, 유연성은 뒤에 이제 밑줄 쳐서 읽습니다. 그 많은 말 중에서 신축적이고 그 줄 끝에 봅니다. 신축적이고 온유한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 밑줄 칩니다. 꼬박꼬박 읽어줘. 다 읽지 않아도 좋으니 이것만이라도 읽어주세요. 윤, 윤리성입니다. 자연과 사회현상 속의 순리에 순응해야 한다. 그 줄 끝에 자연과 사회현상 속의 순리에 순응해야 한다. 이렇게 꼭 밑줄을 치세요. 서로 간의 화평을, 포용성은 서로 간의 화평을 추구해야 한다. 그 줄 두 번째 줄 끝에 서로 간의 화평을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필수성은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 사항 두 번째 줄 끝에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꼬박꼬박 읽어주세요. 자, 이제 한 장 더 넘깁니다. 그러면 불은 화합성, 창의성, 광명성, 정의성 이렇게 외우면 제대로 외워지지가 않아요. 그냥 간단 명료하게 화창광정, 화창광정, 화창광정 외워주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읽어서
자연스럽게 의미가 외워지도록 해주면 됩니다. 화합성, 창의성, 광명성, 정의성이다. 화합성, 강력한 연단 과정을 슬기롭게 통과해야 한다. 두 번째 줄에 끝에 강력한 연단 과정을 슬기롭게 통과해야 한다. 이렇게 밑줄 칩니다. 바른 길로의 추진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창의성, 바른 길로의 추진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두 번째 줄 끝에 바른 길로의 추진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이렇게 밑줄 칩니다. 광명성, 빛광자를 썼네요. 빛. 그리고 빛과 운정을 제공해야 한다. 두 번째 줄 끝에 밑줄 칩니다. 빛과 운정을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정의성이다. 선량하고 신성한 사회를 이룩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길게 밑줄 칩니다. 두 번째 줄 끝에 선량하고 신성한 사회를 이룩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길게 밑줄 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 다 끝났네요. 태극은 자주성과 주인성. 태극은 우리 중요한 이 국경일이라든지 이런 때가 되면 태극기를 걸어놓잖아요. 자주 볼 수 있단 말이야. 그 안에 있는 태극기 안에 있는 문양이 태극 문양이야. 그러니까 태극은 자주 본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자주성과 주인성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월계수 월계입은 경모 이렇게 어두문자의 동그라미씩 읽어주고 넘어가면 돼요. 경쟁성과 뭐다? 모범성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해됐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소방의 개념과 그 소방의 업무 범위와 소방의 이념을 띤 물질과 상징성을 이렇게 기본 개념을 하나를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출제 확률은 굉장히 낮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라는 거지. 그리고 면접에서 소방기본법의 목적이 출제가 됐으니까 면접을 준비한다 생각을 하고 내용을 파악해 두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잠시 쉬었다가 올해 2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올해 2문제가. 그게 뭐다? 소방의 역사예요. 자, 이거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었다 합니다. 휴식.